2023년 성동강진 학습 공동체 운영에 따른 평생교육건강과 보건급식팀 전문가 초빙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연수 주제는 학교 내 결핵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치료로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대한결핵협회 보건의료사업단 김희진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결핵협회 근무하는 김희진입니다. 예, 결핵 감염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핵 감염은 크게 나누면은 활동성 결핵, 비활동성 결핵, 그리고 잠복 결핵 감염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잠복 결핵 감염 하면은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잠복해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은 이미 잠복 결핵 감염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성 결핵을 하면은 잠복했던 결핵균이 막 증식을 하면서 활발하게 증식을 하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폐결핵 혹은 폐혈결핵 하면은 활동성 결핵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활동성 결핵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된 후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든지 혹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유가 된 후에 대개는 엑스레이 상으로는 결핵을 앓은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비활동성 결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핵에 감염되었을 때 몇 % 정도가 발병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감염성 질환하고는 달리요. 결핵은 한번 감염되면 일평생 체내에 결핵균이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0% 정도가 발병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중에 절반 5%는 감염되고 나서 2년 이내에, 또 나머지 5%는 2년 후에 발병하고 있습니다. 결핵의 진단 방법 및 증상이 궁금합니다. 결핵하면 일반적으로는 폐결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폐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핵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결핵을 의심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기침을 2주 이상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체중 감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결핵이 의심이 되면은 흉부 엑스선 사진을 촬영을 해서 결핵이 의심이 되면은 확진하기 위해서 객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학교 등 집단 생활에서 결핵에 걸리지 않으려면 효과적인 예방법이 있을까요? 결핵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 환자가 조기에 발견해서 더 이상의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외에 환경적으로는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니까 좀 더 자주 환기를 시켜준다든지, 또 기침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시 접촉자 조사 범위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 국가결핵관리지침서에는 객단 검사에서 균 양성인 환자이거나 혹은 엑스레이 상으로 공동이 있는 결핵, 공동이 있는 결핵인 경우에는 병변 내에 결핵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겠고요. 조사 범위는 급한 학급이라든지 혹은 6개월 이내에 2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은 전 학년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결국은 처음 발생하는 환자를 지표 환자라고 하는데, 지표 환자의 전염성에 따라서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촉자로 분류된 교직원 중에 임산부 선생님이 계신 경우에는 결핵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접촉자 조사는 흉부 엑스선 사진을 먼저 촬영하게 되는데, 임산부에서는 방사선 노출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면은 흉부 엑스선 검사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잠복 결핵 감염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는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임산부가 기침을 한다든지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라면은 복부를 가리고 흉부엑스선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교직원이 기존의 잠복 결핵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경우에도 잠복 결핵 검사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잠복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면 다시 검사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양성이면 이론적으로는 계속 검사를 하더라도 계속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번 검사에서 음성이면은 이번에 감염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는 이번 검사는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잠복 결핵 감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며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복 결핵 감염 치료도 결국은 체내 소수에 남아 있는 결핵균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항결핵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활동성 결핵하고는 달리 이제 잠복 결핵 감염 치료인 경우에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항결핵제를 이용해서 3개월, 4개월 혹은 9개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그 각각의 복용하는 약제에 따라서 이제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간의 위장 장애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치료하다가 이제 간독성 때문에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간혹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사실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 자체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발병 위험률하고 예방 치료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예방 효과하고 비교해서 예방 효과가 더 중요하다면은 이제 권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장 강력하게 예방 치료를 권하는 경우는 접촉자 혹은 그 접촉자가 결핵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그러니까 면역이 약화된 경우에는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강력하게 치료를 권하는 그룹이 되고 있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치료에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우리가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한다 해서 체내에 있는 결핵균을 100%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체내에 있는 결핵균을 다 제거하지는 못하고 단지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만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공기를 통해서 결핵균이 감염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에 비해 결핵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곧잘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이제 결핵의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결핵은 한 번 감염되면은 일평생 이제 잠복 결핵 감염 상태를 유지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릴 때 감염이 되고 나서 50년, 60년 후에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950년, 60년, 70년대 우리나라 결핵이 심하면서 그 당시 인구 대부분이 결핵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노인층을 구성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결핵 감염률이 높은 세대가 사라져야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